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시험이죠. 작업형 시험 벼락치기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벼락치기 특강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뭐 모델링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모델링을 하고 2D 그릴 때 들어가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설계를 위한 가이드를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고요. 크게 동력 전달 장치와 치공구의 대표적인 바이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 동력 전달 장치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기능 및 용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걸 갖다 구동 원리를 다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 이게 정의를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전동기에서 이 동력 전달이라고 장치라고 하는 게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죠.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동력이라는 게 움직이는 뭐 힘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달해주는 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의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동력과 회전 속도를 요구하는 구동 특성에 맞춰 뭐 구동력까지 바퀴를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륜이라고 하죠. 그런 일련의 장치를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항이 동력 손실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동력이 전달되면서 이 에너지라는 게 전달이 될 때 100%다 전달이 되면 굉장히 좋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자꾸 이렇게 마찰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라지는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면서 동력이 중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으로 가볍게 그리고 강도가 있고 무거우면 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또 취급이 쉬워야 된다. 야, 정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쨌건 이제 여기에 맞도록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동력 전달 장치를 설계하는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동력이 전달되는 방법을 좀 보자면 전동기에서 발생한 동력이 이제 V벨트, 이게 이제 V벨트가 되겠죠. 이 V벨트고 이게 스퍼기어죠. V벨트를 통해서 축에 고정된 벨트로, 벨트 풀리로 이렇게 V벨트가 이쪽에 이렇게 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V벨트가 돌아가면서 풀리가 돌아가고 그게 축을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스퍼기어 쪽으로 전달이 되고 스퍼기어는 또 다른 스퍼기어 두 개가 맞물려가지고 뭐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동력이 전달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벨트 풀리에 전달된 동력이 두 개의 베어링으로 지지된 축을 통해서 축의 이쪽에 이제 베어링이 이쪽에 베어링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을 통해서 축을 통해서 스퍼기어로 전달이 되고 스퍼기어는 연결된 다른 기계 장치로 전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베어링이 좀 작긴 한데 잘 보시면 보이죠. 이쪽에 베어링. 축이랑 베어링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를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리는 건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론적인 거 설명을 한 거고요. 본체 그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다른 게 아니라 베어링의 이제 바깥지름이죠. 베어링의 바깥지름을 본체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치수가 약간씩 틀려도 뭐 그렇게 큰 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모델링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주소에 대한 내용, 이론적인 내용만 이제 빠르게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외면에 명록색 도장을 하고 내면에 뭐 광명단 도장을 하는데 이게 주서에 나오죠. 케이스 규격집에 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 베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주조성이 좋다. 주조성이 좋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이 목깎이 요런 걸 부분을 이제 주조 방법을 사용해서 주철을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깎이 R값, 필렛 이런 게 있는 거는 R3, R2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GC로 주시면 되고 예외가 있는데 제 수업 시간에 얘를 스퍼기어 같은 경우에는 얘도 R3 이렇게 있지만 얘는 SCM으로 한다. 왜냐면 이제 보통 SC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주강이죠. 주강부에 대한 그 주소에다가 내용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SCM으로 하자 이렇게 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주조성이 좋으면 압축 강도가 커서 회주철을 사용한다. 이렇게 R값이 들어간 거를 회주철을 사용한다. GC 계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것도 다 규격에 나온다고 알 수가 있죠. 자, 본체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베어링 치수. 그래서 베어링 치수를 잘 확인하시고 이 안쪽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의 치수를 확인해서 본체 그릴 때 꼭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치기 이거는 GC를 사용할 때 이 GC가 그레이 캐스팅 그래가지고 이제 회색의 주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철은 주조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 주조법을 사용한 거는 주물기호를 사용해야 돼요. 주조법을 사용한 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물기호를 이렇게 써줘야 되고 GC를 사용한 거는 무조건 요 기호가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거치기는 이렇게 본체할 때는 항상 요거를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 치수는 이제 베어링의 이름이 그 번호가 주어지게 돼요. 뭐 6202, 뭐 6203, 뭐 6003 이렇게 주어지면은 규격집에서 얘 또한 규격집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건 앵귤러 볼 베어링이라 저희 규격집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죠. 베어링이 이렇게 껴져 있죠. 자로 잰 치수도 베어링의 규격집에 나온 치수랑 같지만 내가 잘못 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집에 있는 치수랑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가 틀리게 되면은 여기에 30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잰 게 29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29를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감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데이텀을 정할 때인데요. 본체의 데이텀은 무조건 바닥을 잡는다. 이게 이제 바닥에 딱 닿아갖고 여기가 땅바닥이 공중부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 위에 올려놓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닥을 기본으로 잡아주시고 바닥에 서로 터치가 일어나게 되죠. 움직임은 없고 터치만 일어나기 때문에 거치기는 이쪽에 X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주냐면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줘도 되는 거죠. X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그 데이텀은 이렇게 A, B, C, D 순으로 간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소문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D에서 그릴 경우에 인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수업은 이제 인벤터만 사용을 하죠. 인벤터만 사용할 경우에는 인벤터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오토캐드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물론 직접 그려도 되고요. 그리는 방법을 까먹으셨으면 뭐든지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려서 종이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인벤터의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뭐 그건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체 데이터는 무조건 바닥으로 설정을 하고 X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하공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데이텀 A 기준으로 평행도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공차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평행도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지름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이 의미는 중심 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 A와 평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행이고, 하지만 얘는 지름을 지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파이를 붙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뒤쪽에 데이텀을 이렇게 붙여줬죠. 여기다 붙여줬죠.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거죠. 요거의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13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규격집, 케이스 규격집에 보게 되면은 그 초반 부분에 IT 공차라는 게 있게 돼요. IT 공차에서 이게 이제 미리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0.001mm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는. 그러니까 1000분의 1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73 여기가 됩니다. 여기. 기능 길이는 설계자가 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73일 수도 있고 뭐 35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73을 기준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73은 요 사이 값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는 이제 밀리미터를 적용을 하고 요 73에 적용되는 거를 IT 5급에서 적용을 하면 13이 나오게 되죠. 13에 1000분의 1을 하게 되면 0.013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좀 정리하자면 여기에 대한 기능 길이는 73을 규정을 했고 73을 여기에서 찾았고 요 사이 값에 73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적용되는 IT 5급을 적용을 해서 13이 나왔는데 13이 이제 13 0. 여기 1000분의 1을 하게 되면은 1000분의 13이 돼서 0.013이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요 길이는 어떤 걸 적용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35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되기 때문에 0.011이 되겠죠. 요거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기준 길이를 내가 정하는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값이 어떤 게 들어가도 틀리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무거나 적용을 하시면 되되 내가 기능 길이를 설정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 값을 사용을 하면 맞는 겁니다. 기능 길이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직각도도 73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텀 B에 대한 내용인데 데이텀을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텀 B를 여기다가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겁니다. 데이텀 B는 요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데이텀이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적용을 해가지고 또 데이텀을 쓸 수도 있고 또 저기 기하공차를 쓸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B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좀 틀린 내용이죠. 데이텀 B와 같은 동축이다, 동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파일을 붙여주셔야 돼요. 지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틈새 구멍인데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기억의 내용은 이제 앞쪽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M4. 이건 좀 겹쳐져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틈새 구멍은 이렇게 파단선으로 가는 실선입니다. 이건 치수선이랑 같은 굵기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W. 요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 구멍 개수는 이렇게 4개다. 이러면은 이제 똑같은 위치에 4개가 이 구멍이 파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름 9의 구멍이 4개다. 일일에다 그려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게 되겠습니다. W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뭐 터치가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W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브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리브가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절단면을 90도 회전해서 그린다. 이제 요거. 절단면을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에 대한 위치를 얘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리브 그릴 때는 이제 모델링 할 때 뭐 방법이 있죠. 2D에서 요 리브에 대한 표현을
여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중심거리 허용차. 중심거리 허용차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 중심거리까지 동력을 전달해주는 중심이 되겠죠. 거기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차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죠. 도면에 표시가 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갖고 요걸 갖다가, 요건 이제 80에서 120 사이고 84가 요 사이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84에다가 요 27에 대한 공차를 써주되, 얘가 마이크로미터가 단위이기 때문에 또 1000분의 27이 되죠. 그래서 84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 되는 겁니다. 2D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마지막으로 검도를 할 때 내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빠진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뭐가 빠진 것들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볼 때 베어링, 그리고 기타 요소의 끼워 맞춤 같은 거 이런 게 빠진 게 있나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표면 거치액이 선 굵기 제대로 들어갔는지, 빠진 치수 없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퍼 기어 그리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퍼 기어는 일단은 재료 같은 경우에 이게 열 처리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있어 열 처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강이라든가 SCM으로 되어 있는 특수강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축이랑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면도는 축과 수직인 방향에서 본 그림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측면도는 키홈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릴 때, 모델링 할 때 얘만 사용을 하죠. 얘 갖다가도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정면도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측면도로 얘를 따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P-치원은 요 MG 값이 주어지죠. 그래서 P-치원을 요 80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 지름은 여기가 모듈이죠. 그래서 모듈이 2라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도 2죠.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더해져가지고 8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이 높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높이. 여기는 2 곱하기 자, 다시죠. 여기 2.25 곱하기 모듈이 되죠. 2.25 곱하기 모듈 값이 2이기 때문에 요거는 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문 중심선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 의미는 지름을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게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하공차는 원주 흔들림을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원주 흔들림을 많이 써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앞에다가 파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IT 5급일 때 0.01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IT 공차 규격집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84를 기능 길이로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목표는 규격집에 나와 있죠. 규격집에 나와 있고, 우리가 채워줘야 될 거는 이 높이, 피치원 지름, 그리고 이수, 모듈 요 정도만 채워주시고 나머지 그냥 베끼면 되는 거죠. 꼭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도면에 제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축입니다. 축은 스퍼 기어와 연결돼서 뭐 동력을 전달한다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 몰라도. SCM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앞쪽에 스퍼 기어와 마찬가지로 SCM, 얘는 주서에서 가공부가 되는 겁니다. 뭐 연결되는 게 이제 파커라이징, 그리고 뭐 전체 열 처리 이런 내용이 있었죠. 걔를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역시나 얘도 그릴 때 이제 중요한 게 베어링과 끼워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지름이 12로 나와 있는데 베어링의 안지름이 뭐
12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5,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10인 여기죠. 자, 여기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안찌름이 620이 찾아보시면 안찌름이 15예요. 그래서 15인 겁니다. 물론 자로 재도 15로 뭐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어링의 안찌름을 확인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 껴지는 구석에 여기죠 여기 목깎이 여기 요게 0.6으로 그 이하로 넣어주시면 다 맞아요. 자, 베어링과 축의 마찰부 여기죠 여기에다가 Y 거치기를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벽면에도 Y 거치기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데이텀은 중심선의 양 끝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축의 기하 공차는 원주 흔들림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끼워 맞춤이 존재하는 곳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길이는 이 지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0.008이 나오게 됩니다. IT 공차 한번 표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일실의 부착 관계. 오일실에 이쪽에 오일실이 여기 닿는 부분이죠. 이쪽에도 오일실로 인해서 Y 거치기를 줘야 됩니다. 오일실이 좀 쇠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일실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냥 Y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축의 키홈 부분은 이렇게 평행키 요 규격집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축 쪽은 파지는 거죠. 파지는 거고, 자, 요 지름이 12죠. 12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12에 대한 값을 여기서 찾게 되면 이하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에 요 파지는 부분 2.5가 여기가 T1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2.5만큼 파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공차도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이 이제 여기랑 이 V벨트랑 같이 결합이 되게 되죠. 스퍼기어랑도 결합이 되지만 그래서 같이 좀 낫습니다. 자, 이제 V벨트는 목깎이 R값 2랑 3이 존재하기 때문에 GC 계열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체랑 V벨트 이런 것들은 GC 계열로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칭 지름이 80이거든요. 요건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재셔야 됩니다. 요건 뭐 피치원이지만 뭐 자로 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도랑 치수 여러 가지 이제 쭉 기입해서 만들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원형으로 생긴 것들, V벨트, 스퍼기어 이런 것들은 중심을 옆에서 볼 때 이런 모양이죠. 중심을 데이텀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하 공차는 원주 흔들림 적용을 해주시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원주 흔들림 적용해 주시면 편해요. 전체 길이가 85.4로 되어 있고 이걸 0.01호로 IT 공차를 찾아서 넣는다는 거죠. 85.4를 IT 공차에서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케이스 규격집에서 지시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X로 적용을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을 규격집에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표면 거치기 이렇게 하게 되고, 기하 공차는 데이텀은 이렇게 잡고 기하 공차는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85.4를 적용을 해서 했어요. 기능 길이는 19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85.4를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맘대로인 겁니다. 19가 들어가게 되면 뭐 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해 주시면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기능 길이를 정해서 넣어주면 다 맞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IT 공차 좀 크게 좀 넣어놨고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크로미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라 그러면 여기 19가 요 사이 값이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0.009가 되겠죠. 84가 된다면 더 값이 좀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85.4를 적용을 해서
0.015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냥 여기를 0.015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IT 공차 5급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벨트의 키움 같은 경우에는 축이랑 반대죠. 축의 지름을 V벨트 안쪽의 지름과 마찬가지죠. 저기 보게 되면 안쪽에 12를 적용해주고 있고 축도 들어가는 게 12인 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12를 여기에 적용을 해주면 여기는 1.8을 적용을 해서 지름이 12였죠. 그래서 1.8을 적용을 해서 13.8이라는 숫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8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공차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차 있죠. 그래서 1.8, 13.8에 13.8에 플러스 0.1, 0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축 쪽이랑 스퍼기어 쪽이랑 이제 기어 그 V벨트 쪽이랑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활동형 끼워 맞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끼워 맞춤은 이제 각자 여기에 맞는 거 B2, T2를 적용하는 거에 B2를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T2를 이렇게 얘를 적용을 해서 B2, JS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축 쪽은 이게 축 쪽이죠. 축 쪽은 N9을 적용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JS9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축 쪽을 잠깐 보게 되면은 N9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키움 들어가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동력 2번 보시면 여기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모델링을 하고 2D 그리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면 설계를 위한 가이드 동력 전달 장치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스는 동력 전달 장치랑 많이 다르게 생겼죠. 동력 전달 장치가 약간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뭐랄까요, 좀 깍두기?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치공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설명드린 그런 좀 동그랗게 생긴 걸 그런 걸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치공구에는 R값이 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력 전달 장치엔 R값이 많이 들어간다. 필렛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R값과 필렛이 있으면 얘들을 GC 이렇게 재질을 좀 사용을 하고 R값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대부분 SCM을 사용을 하고 얘가 가공부가 되는 거죠. 얘는 주조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규격집에 그 주서 부분의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바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가공해야 할 가공물을 끼워서 고정하는 여기로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조립돼 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끼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투상이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생긴지도 모르고 뭐 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 바이스라는 게 어떻게 나왔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많이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좀 자세히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스는 뭐 두 개의 평행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 움직이는 걸 이동조,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잡이가 보이죠? 손잡이. 이 손잡이를 돌려주게 되면은 나사산이 이쪽에 보이게 됩니다. 나사산.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얘가 이동조가 되는 거죠.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이 물체의 뭐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큰 물체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거를 바이스라고 하고요. 구성된 부품은 뭐 이렇게 핀이 껴져가지고 손잡이랑 이 사이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사, 육각 구멍 붙이 나사라고 하죠. 나사가 껴져서 얘네들이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스는 베이스, 바닥에 있는 거죠. 베이스, 가이드 블럭, 고정조, 이동조, 나사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뭐 어떤 바이스에 따라서 약간 이름이 바뀌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거의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이스 부품 1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여기다 스퍼기어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는 거죠. 이런 건 스퍼기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기어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기어죠. 스퍼기어 쓰지 마시고 바이스 부품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뭐 약간의 감점이 있을지언정 문제 틀린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은 맞은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설계 조건 보니까 가공물의 크기가 40mm 이하인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고정조와 이동조가 평행을 이루도록 하고 가이드 블럭을 사용해서 이동조가 이탈되지 않고 잘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이드 블럭을 서포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스를 좀 그려본다면 이제 베이스를 먼저 이제 그리는 거죠. 베이스 그릴 때 밑면과 평행, 밑면과 수직이 되도록 그린다. 뭐 당연한 거죠. 바닥이 이렇게 딱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땅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땅바닥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평행되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재료는 SM45C 혹은 SCM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SCM으로 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필렛 2에서 3 이런 값이 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SCM으로 주면은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SM45C로 이렇게 써놨는데 둘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SCM 같은 경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이게 강을 의미를 해요. 강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걸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테인리스 그것도 강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가 되고 SCM은 이제 크롬 몰리브덴 강이 되는 거죠. 뭐 똑같은 거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주투상도를 결정할 때는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인 평면도를 주투상도로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잘 보이는 거를 투상도로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이제 평면도인 경우가 많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이제 뭐 여기에 맞춰서 배치하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딱 정리하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한번 프리뷰를 해보는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면도의 아래에 정면도를 단면 처리해서 투상한 후 오른쪽에 우측면도를 투상하고 주투상도만으로 투상이 가능할 때는 다른 투상도는 생략한다. 이건 이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투상도의 최소화의 미니멈 최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뭔가를 이걸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해지게 돼요.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투상도가 필요 없어도 투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만 그려도 되고 두 개만 그려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다듬질 기호, 이게 이제 표면 거칠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다듬질 기호라는 표현을 이제 예전에 좀 많이 썼어요. 표면 거칠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GC 계열, R값이 없는 R2에서 3 그거 있죠. 그게 없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
W, X, Y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주물기호 얘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죠. 이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표시한 X, Y를 제외한 W는 이제 전부 W로 하되 X, Y만 특수하게 표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가이드 블록과 고정조가 닿는 면에는 다듬질 기호 Y를 사용을 한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쪽에 자, 이쪽에 Y를 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자, X 가이드 블록과 고정조가 닿는 면 여기에는 X를 사용을 한다. 이동조가 맞닿는 부분 이동조는 이동이 되잖아요. 고정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X를 주게 되고 이제 이동이 되는 한마디로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는 Y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X, W, X, Y를 구분을 하자면 W는 터치가 없는 가공부를 주게 되고요. 얘는 터치가 존재하는 가공부 그 면을 X를 주게 되고 터치도 있되 이제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Y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조가 닿는 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조가 닿는 면에 X를 주고 이동조가 닿는 움직이는 면에 Y를 주고 거친 다듬질인 그 외의 가공면은 W를 적용을 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끼워 맞추면 이쪽에 이제 그게 끼워지게 되죠. 이쪽에도 끼워지고 이쪽에도 이제 끼워져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끼워 맞춤을 이렇게 H7으로 헐거운 끼워 맞춤 H7을 줬다는 거고요. 요 틈에 들어가게 되는 조 입장에서는 이제 G6를 줌으로써 축의 역할을 하듯이 이제 끼워 맞춤을 주면 되는 거죠. 자, 데이텀을 설정을 해 보자면 바닥을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IT 공차를 줄 때죠. 이렇게 기하 공차를 줄 때 여기 A를 기준으로 이제 기하 공차를 주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mm에 대해서 여기 3mm가 여기 있죠. 요 3mm. 요 3mm에 대해서 기하 공차를 줄 때 3mm를 적용한 거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곳에 다 3mm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IT 공차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3mm를 적용했을 때 0.0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동력 전달 장치에서 뭐 많이 설명을 드렸죠. 요 기능 길이는 역시나 3을 꼭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45를 줄 수도 있어요. 기능 길이는 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차에 들어가는 값은 사람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규격집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도. 이쪽은 기능 길이를 90mm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거 바닥에서. 그래서 90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IT 공차에다 예를 들면은 15 마이크로미터가 되고 이게 0.015가 되는 겁니다. 기하 공차는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평행도, 뭐 직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가이드 블럭이죠. 가이드 블럭은 베이스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전체 열 처리해서 이렇게 주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 블록에 여기 SCM을 줬는데 상관없어요. SM을 줘도 되고 SCM을 줘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GC 같은 것만 안 주시면 돼요. 얘는 필렛 이런 데나 넣어주는 거예요. 필렛 R값 들어갔을 때 그런 거에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이드 블록의 주투상도는 평면도를 주투상도로 한다 나왔고요. 역시나 잘 보여주는 걸 주투상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평면도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저면도가 있죠. 자, 다듬질 기호는 이동된 구간, 여기를 타고 이동조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Y 거치대기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x를 적용을 하는 걸로 거칠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끼워져서 조립이 되는 곳하고 고정조가 조립되는 곳, 그쪽에는 x를 그냥 적용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끼워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G6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34쪽에 얘도 껴지게 되죠. 그래서 얘도 G6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쪽은 H7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게 H7, G6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텀 또 이제 설정해서 보시게 되면 데이텀을 이제 바닥으로 잡았죠. 웬만하면 바닥으로 잡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받아주게 되고 평행도, 직각도 이렇게 주게 되고요. 역시나 이제 기능 길이 68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68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능 길이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자, 이쪽에 이제 직각도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 길이를 12를 적용을 한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능 길이 6mm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0.005가 적용이 된 겁니다. 직각도를 준 거죠. 기하공차는 이렇게 여러 개 넣어줄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 기능 길이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설정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동조 그리기 역시나 이제 뭐 SCM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왔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듬질 기호 이렇게 이동조 이쪽에서 이제 뭐 마찰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동하면서 여기도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Y가 각각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X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끼워지죠. 뭔가가 이제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이쪽에 H7 들어갔고요. G6는 얘가 요쪽이 다른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갖고 끼워 맞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텀은 요거 같은 경우에 옆에를 잡았습니다. 밑에는 면이 뭔가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옆면을 이제 잡은 거고요. 옆면과 이제 이루고 있는 기하공차를 넣었고, 자, 기능 길이 18에 대해서 여기죠, 여기 18에 대해서 직각도가 이렇게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0.008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텀 C를 기준으로 기능 길이 5mm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5mm에 대해서 기하공차를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겁니다. 5mm를 IT 공차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길이 34가 여기 있죠. 요 기능 길이에 대해서 평행도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정하면 돼요. 어디가 기능 길이라고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사 축, 동력 전달 장치에 나온 축이랑 이제 뭐 비슷한 거죠. 하지만 나사 축이기 때문에 이 나사산이 먹여져 있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질을 뭐 이렇게 넣고요. 뭐 잘 나타내는 면을 정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듬질 기호는 이게 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시킬 때 면 마찰이 발생하는 면, 고정 핀이 삽입되는 면 이런데 Y 다듬질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X를 한다는 거죠. 이쪽에 마찰이 일어나고 이쪽에 핀이 껴지는 곳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Y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쪽에는 주지 않죠. 나사산 있는 데는 주지 않습니다. 끼워 맞춤을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7G 그러니까 7파이라고 있는데 얘가 들어가게 되죠. 손잡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 기준 헐거운 끼워 맞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쪽에 Y 거칠기를 잘 찾아서 넣으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센터 구멍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죠. Y를 이렇게 또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바이스의 전반적인 부품에 나와 있고 교재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저희 교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바이스 1번으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요거 갖고 도면 전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면을 그려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건데 정리용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동력 전달 장치보다 훨씬 내용이 적은 대신에 투상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서 내용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